학생들이 직접 질문하고 제가 답변하는 시간입니다. 27번째 질문이고요. 진짜 수학 공부법 139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 시간에 끝내서 멍 때리기를 방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 시간에 정한 양을 다 끝내지 못하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이런 질문입니다. 제가 혼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부하는 방법들을 시도를 많이 해봤습니다. 가령 한 과목을 3시간 동안 쭉 공부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1시간 단위로 과목을 바꿔서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3시간 공부했다가 좀 쉬었다가 공부하는 방식이라든지 1시간 단위로 50분 공부 10분 휴식을 한다라든지 혹은 45분 공부 15분 휴식을 한다라든지 55분 공부 5분 휴식을 한다라든지 정말 많은 거를 이제 시도를 해봤어요. 가장 최적화되고 나에게 가장 효과적인 그 학습 방식을 찾으려고 많은 것들을 시도를 해봤죠. 저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오면 일단 먼저 잠을 자고 그리고 저녁 늦게부터 해서 새벽까지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일찍 잤다가 새벽 4, 5시에 일어나서 또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새벽 1시 정도 적당하게 잤다가 한 7시까지 잠을 자고 학교 가는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시도해봐서 나만의 좀 최적화된 것들을 찾았는데요. 계획표를 짜고 그리고 그 시간표대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멍 때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멍 때리는 경우.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공부 안 하면서 시간이 확 지나가는 거죠. 그 시간 동안에는 어떤 잡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 시간에서 시험 보기 전날에 집중력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연구를 했는데 그 방법이 시간 단위로 공부를 하되 그 시간마다 해야 할 분량을 적는 방식이었어요. 가령 6시부터 7시까지는 수학 정서 12쪽부터 15쪽까지 이런 식으로 적는 방식이었던 거죠. 그렇게 적고 그 시간 동안에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집중을 해야 되니까 멍 때릴 시간이 없는 거죠. 왜냐면 여유가 없잖아요. 그만큼 양을 채워야 되니까요. 근데 그러다 보면 내가 할 분량을 적었는데 제 시간에 정한 양을 다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이게 질문인 거죠.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멍 때리기를 방지하는 대책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계획표, 시간표가 있으면 그 시간 단위로 해야 할 분량을 적고 그 양을 끝내기 위해서 그 시간에 집중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잡생각이라든지 재미있는 상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생각을 붙잡아 매지 않고 흘려보내는 게 필요하거든요. 흘려보낼 때 저는 뭘 사용했냐면 여기 보면 포스트잇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저는 포스트잇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트잇에다가 해야 할 거라든지 어떤 재미있는 상상이라든지 뭔가 머릿속에 잡생각들이 떠오르면 그거를 적어서 책상에 붙여놓는 거예요, 앞에다. 그리고 바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떠오를 수 있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그거를 붙잡아 매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 방식이죠. 그럼 정말 흘려버리게 됩니다. 포스트잇으로 적었기 때문에 이 생각에 내가 집착을 하거나 매달릴 필요가 없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였냐면 공부할 때 약간 강박증 같은 게 있어가지고 뭔가 완벽하게 정리가 되고 마무리가 돼야 공부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해야 할 것들을 안 하면 그 해야 할 것들이 머릿속에 계속 떠올라서 공부가 집중이 안 되곤 했습니다. 가령 내일 준비물로 삼각자를 사야 된다. 삼각자를 독서실에 오는 그 순간에 문구점에 들려서 사야 되는데 깜빡하고 독서실에 왔잖아요. 그럼 독서실에 와서 공부가 안 됩니다. 그 삼각자 사야 될 것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공부하다 말고 독서실에서 나와서 문구점까지 가서 삼각자를 사고 다시 돌아와서 공부를 한 거죠. 그러면 거의 왔다 갔다 한 30분이 또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다시 공부에 집중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흘려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포스트잇에다가 이렇게 해야 되거나 재밌는 상상 이런 게 나올 때마다 책상에다 붙여놓는 거죠. 적어놓고 공부를 집중하고 그리고 집에 갈 때 이제 포스트잇들을 떼가지고 해야 되거나 사야 되는 것들을 사면 되고 그리고 상상할 거나 재밌는 것들은 쉬는 시간마다 상상을 좀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결을 한 거죠. 근데 아까 질문같이 이렇게 해야 할 거를 적다 보면 해야 할 것들을 못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되냐면 보통 주간 단위로 계획표를 세우거든요. 그럼 주간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데 월요일날 해야 될 것들이 밀리잖아요. 화요일날 또 그 양까지 가야 되니까 또 밀리게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 같은 날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면 또 더욱더 많은 것들이 밀리게 되죠. 그럼 계획이 붕괴가 돼버리면 계획대로 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럼 아예 때려쳐 버리고 또 계획대로 안 하게 되고 공부 학습량이 저조하게 되고 또 슬럼프에 빠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연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시간에 해야 될 것들을 다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모든 것들이 제 시간에 끝나게끔 계획표를 바꾸는 전략을 저는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각 계획표에 내가 평상시 최고 집중력으로 할 수 있는 그 양의 70%만 적는 방식을 쓴 거죠. 가령 정석을 1시간 동안에 30문제를 푼다면 70%니까 21문제죠. 21문제만 푸는 계획을 적는 거죠. 그럼 이거는 웬만하면 내가 실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가 평상시대로 잘 될 때는 당연히 이거를 실천하고도 시간이 남아서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까지 미리 좀 더 하겠죠. 공부가 잘 됐을 때는 이렇게 하다 보면 일주일 단위로 내가 계획을 세웠으면 보통 토요일 하루가 비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리미리 땡겨서 하는 거예요. 매번 70%씩밖에 안 하니까 월요일날 공부를 하다 보면 화요일날 할 거를 미리 좀 하게 되고 화요일날도 마찬가지 수요일날 할 거를 미리 좀 땡겨서 하게 되죠.
그러면 금요일쯤 되면 토요일날 할 것까지 미리 다 땡겨서 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토요일날은 그냥 죄책감 없이 편하게 휴식을 취해도 되고요. 아니면 공부에 필 받고 공부를 더 하고 싶다 그러면 평상시 시간이 남았을 때 하고 싶던 그 공부들, 좀 밀려났던 공부들을 추가로 더 하면 됩니다. 좀 여유 있게 뭐 가령 수학 오답을 한다라든지 뭐 모의고사 같은 것들을 한번 풀어본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제 시간 동안에 해야 할 분량을 못 끝내면 어떡하냐?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제 시간 동안 해야 할 양을 못 끝내버리면 뭐 무리해서 밤새서 하다 보면 다음날 컨디션이 또 안 좋아지고 아니면 오늘 못한 거를 다음날 하다 보면 계속 밀려가지고 계획표가 붕괴돼서 슬럼프에 빠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방지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미리 계획표에 할 수 있는 양을 평소 내가 최고 집중력 했을 때 70%만 적는 방식을 취해서 계획표가 붕괴되지 않고 항상 내가 승리하는 계획표, 항상 성공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라는 느낌 드는 그런 계획표를 세우는 방식을 취하라고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